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도 안 치시고. 네, 아이고. 저희가 26만이 넘은 이제 거대 유튜버가 됐습니다. 스픽스가요. 그래서 한 분씩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녕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람도 좀 세시는 것 같고요. 예. 반갑습니다.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 연예인이 오셨어요. 연예인. 아, 예. 아까 워낙 복장이 야 대학생 한 명 앉아 와가지고 약간 아동티가 안 어울립니다. 제가 7부 라인을 좋아해서. 아, 참나. 아, 6구 아니고요? 예. 제가 육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69시간 코드 이거 갔을 때 이러고 다녔어요, 저도. 네, 이렇게 입고 다녔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할 것 같아요. 코드가 붙어가지고 지금. 네, 자, 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뭐, 말씀하시죠. 네, 저 변희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퀸! 아름다우신.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여러분이 좋아하는 왁자지껄 고정 멤버.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노영이.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심플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가 심플해졌어요. 대표님 덕분에. 네. 뭐 오늘 또 얘기를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뭘로. 빨리 그냥 항상 얘기를 빨리 팍 돌아가면 돼요.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예. 대표님. 일단 요새 뭐가 있을까? 재보선이 아직도 이 여진이 그냥 가라앉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노영이 디너쇼 나가서 이 선거 발표되기 한 2시간 전에 야, 그 안혜영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장담하셨잖아요. 책임지십시오. 근데 네, 장담까지는 안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10%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데 이 기성 언론들은 깜짝 10%, 놀라운 10%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현장에서 선거운동 뛴 사람하고 이제 다르고 나가나 있고 제가 하나 놓쳤던 게 저는 진보당이라는 거에 제가 보수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진보당 쪽이. 설마 진보당이 저렇게까지 많이 조직화돼서 했을지를 염두 못 둔 게 있고 또 이 진보당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 깊이 들어와 있었더만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현장에서는요 안혜우 후보 지지자들은 막 나타나가지고 먹을 거 주고 박수 치고 이러는데 진보당 쪽은 좀 약간 밑바닥에서 좀 잠수함처럼 움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수 눈에는 잘 안 잡혔어 진보당이. 저렇게 셀 줄은. 저는 이 윤석열 퇴진 여론이 막 올라간다는 거 봤는데 거기서 진보당이 많이 가져가고 안혜우 후보가 10%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거를 그 진보당 이번에 당선된 강 당선인, 강 의원. 그분도 같이 주장했어요, 사실은. 막판에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이슈를. 현수막을요, 진보당이 왕창 갈았어요. 네. 현수막을 윤석열 아웃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그걸 다 바꿔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동네에 그분이 또 노조 출신이잖아요. 흑배노죠. 게다가 대출금리 인하 운동 본부장 출신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이슈를 많이 던지면서 잠잠하게 밑에 있던 분들하고 아마 좀 의기투합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되는 게 이제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상당히 진보적 가치를 주장합니다만 대중의 정서랑은 유리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안혜우 후보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선풍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대중은 정치인이 나와서 적어도 좀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줘. 근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역풍이죠. 따지고 보면 진보가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을까 뭐 어쨌든 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안혜우 후보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태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건
진보 정당,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도 이제는 대중을 제대로 만나지 않게 되면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에 진보당 그분이 안정적으로 잘 당선이 된 거는 안혜욱 후보 덕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눈치가 사실은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변희재 대표에게 의하면 막판에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당선은 진보당과 안혜욱 후보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잘하셨어요. 괜찮아. 콜라보. 아니, 예. 저도- 또 실제로 근데 정말로 네. 이제 그 뭐 민주당이나 그 당이나 네. 왜 윤석열이 퇴진해야 되는 가치를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네. 그게 시대 정신이다. 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득표를 보면 그 윤석열 정부가 한 30%, 70%는 반대잖아요. 그게 이제 분산되긴 했었으나 진보당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갖고 변대표도 갖고 열심히 이제 했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진보당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옷은 뭔지 다 알잖아. 다 청소하고 조용히. 그러니까 이제 텃밭을 계속 갈고 있었던 거지. 안혜욱 후보는 이제 열심히 왔지만 시간과 조직력에서는 월등히 약세였고. 그럼요. 근데 안혜욱 후보가 윤석열 퇴진이라는 뭐 이런 부분을 추동했기 때문에 사실 플랜카드가 싹 바뀐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안혜욱 후보가 일정한 승리에 기여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부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변 대표도 뭐 정치 평론 20년 하면서 틀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개망신 당했지 않습니까? 아, 왜 그러세요?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이은영 소장이에요. 아, 왜요?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이은영 언니? 예, 이은영 소장입니다. 왜? 이분이 따블을 얘기했거든요. 20%에 따봉인 줄 알았어. 근데 20% 이상을 얘기했단 말이야. 바램이죠, 바램. 뭘 바램에 리서치가 뭐 바램. 바램이야. 좀 똑바로 조사를 해야지. 바램도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그럼 정신이 자기가 돼요, 잘했다고 그래.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아니야. 근데 그분을 디스를 하는 디스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분인데 인지도를 높여드리는 바램이 거예요. 있다. 또 어디 나오고 싶어 하시기 윤영 때문에 언니 제가 보고 알려드리는 계시죠? 거야. 언니? 네, 알려드리는 건데. 아니 이인영 시장님은 좀 차분하게 원래 분석 맞아, 잘하고 맞아. 구체적으로 논거도 정확히 네. 잡아주는 분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내부적으로 느꼈던 것하고 조금 네. 거리감이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신뢰도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면 아니고 바램 플러스 그리고 이제 노이즈 그 마케팅 해주는 거요? 약간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에 이 그 조직력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키는데 약간은 성공했었으나 이게 자기 득표로 이어지지 못한 이미 강성희 후보에게 많이 가 있었던 게 네. 오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네. 결과에서는 예상치 않은 또 다른 이제 이 2차 변수가? 폭풍이 터지는데 저는 뭐 그렇게 국힘당 자체가 원래 전주에서 약세니까 네. 뭐 8% 나오든 5% 나오든 신경 안 썼는데 네. 안혜욱 후보한테 졌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이 엄청나게 분개한 것 같아. 누구야? 누구 한 명이. 그 사람이 누구 한 누구예요? 아니 나는 누군지 그 김씨 사람 아니야, 김씨? 김씨 말하는 아니 거죠? 전주에서 8% 얻었다고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을 징계한다는 걸 논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그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자기 동네에서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줬으면 울산 자기 동네에서 저놓고서 그러니까. 전주가 언제 뭐 센데야? 자기 험지인데 8% 나왔다고 이제 정운천 징계 요구가 제가 볼 때 이거 당에서 나왔을 리가 없어요. 이거 누구 하나 당을 모르는 이상한 사람 하나가 네.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그렇지. 왜 안혜영을 못 잡았냐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당이 흔들리는 거 아, 아니냐. 개인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사감이 들어있군요. 안혜욱 그 후보가 사실은 약간 천적 비슷하게 네.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에 대한 불만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 있다가 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3등을 만들어주냐? 니네는 뭐 했냐? 그렇지. 그게 쳐라! 이렇게 된 이게 거라는 거죠. 정상적인 정당 사람들은 이런 얘기 나올 리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안혜욱과 경쟁이 아니었다고 사실은. 근데 또 다른 K씨를 얘기하시는 거죠. 저건 지금 말이 안 K와 돼서. Y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말만 하면 잡아간다는 거죠. K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는 그래도 정운천이라는 사람이 전북 출신의 농민으로서 장관이 된 이제 전북에서는 하나의 인물이야, 큰 인물. 그렇죠. 그리고 현재 어쨌든 저 여당에 들어가서 전북에 도움되는 입법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징계한다 그러니까 더 돌았어요, 전북 사람들. 전주 사람들은 더 돌아버렸어요. 그렇지.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를 또 핫바지로 보는 또 거 핫바지로 아니냐. 보는 거죠. 네. 울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주로 던지고 제가 볼때 그게 문제가 이렇게 아니라 하니까. 김세원, 조수진, 태영호가 잘못을 했는데 유타는 정운천이 맞는 상황이니까 의문의 일패를. 그치, 이상한 족속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갖다 우리는 또. 근데 보통은 선거가 지나고 나서 약간 패배한 것 같으면 지도부 사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퇴할 수준 아니에요? 근데?
사퇴하겠습니까? 어제 다 모여서 술 먹었는데 횟집 가서. 그렇죠. 부산에. 그냥 아니, 정운천 한 부산에서. 명만 징계하고 아니, 나머지는 다 여기가 특징이 그거잖아요. 꼬리 자르기. 그렇지. 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아, 근데 네.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식사를 했다는 건 그 다음날 자른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 그런 적도 있었잖아. 외교 안 보러 주당 모의. 바로 주당 모의를 자르잖아. 해서. 김성환 실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으니 술 마셨다고 뭐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겠다고 또 볼 수도 없는 것이지. 뭐 술이 잘못된 건 아니긴 하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술 잘못되기도 해요. 그런가요? 이게 지금 전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군요. 저 지금 현작이 있습니다. 현작. 전작으로. 예. 전작권이야? 네, 뭐 하여튼 뭐 자 진행을 해주십시오. 진행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김재원 또 의원이 요새 말이 많습니다. 활동 중단까지 김재원 선언을 위원입니다. 했어요. 위원. 예. 근데 연예인 말고 활동 중단 정치인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연예인 입장에서 이게 해보십시오. 전 뭐 특별히 활동을 중단한 적이 소태지한테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연예인. 네. 아니 이게 뭐 조금 인지도에서 중단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꾸준히 활동한다는 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소위 말해서 저점이 오래되고 있다. 언제 상승하느냐. 그런 면에서 그렇죠. 제가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정치인이 네. 뭐를 그걸 중단하고 말고 했습니까? 누가 민생은 관심 있어 그리고. 예, 그렇지. 민생은 사실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민생 아니에요. 어쩌라고. 정치인의 숙명이고 그거 안 하면 정치 왜 합니까? 저는 근데 그분은 활동 잠정 중단보다는 그냥 영구 중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엑스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엔 오히려 응원하는 기분으로 보긴 합니다만 솔직히 너무 불쾌해요. 지금 이번에 제주 4.3 추념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안 간 거에 대해서 경나진 뭐 그런 데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를 않나. 계속해서 지금 본인이 문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법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해요. 보세요.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가 정광훈 씨에 네. 대해서 지금 폭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대표인가 뭐 하고 있었을 때 공천을 너무 많이 요구하더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가 뭐 자기 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도를 넘었다. 이 사람을 축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예전에 안 하고 지금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렇죠. 내 말을 너무 잘하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님. 황교안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근데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 둘이 결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결별한 게 아니에요. 그 공천 때문에 공천 결별한 요구한 건 건 아니다. 맞는데 그것 때문에 결별한 게 아니고 근데 불려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도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상황인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석 최고 되는데 정광훈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망발을 계속해서 하면서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당이 제대로 된 당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정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도 자기도 정강훈 목사가 그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김재원 씨하고 둘이 셋하고 신혜식 씨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김기현 당대표 당선되는데 우리가 힘을 실어줬다. 그런 얘기 공공연하게 했는데 부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엑스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통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정말 깊이 해야 된다. 근데 김재원 씨는 그 방송 중단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를 한 달 동안 내가 안 나가겠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내가 무슨 뭐 반성하게 했으면 나 한 달 동안 나 학교 안 나갈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 안 나가야 말이 안 나오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안 나오면 계속 카메라 들이대면서 왜 그랬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한 달 안 나오고 쉬면 그 다음에 나와서 다른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잔머리가 공식적으로는 일을 안 한다 그랬는데 뒤는 또 할지도 맞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신경 쓸 뒤에 필요가 정광훈 없어. 만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전광훈은 지금 삼자한테 포위당해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황교안, 홍준표, 하태경한테 걸려가지고 나름 3명 다 보수 이 사회에 좀 지분 있는 사람들 셋다. 네. 하태경은 뉴라이트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허우적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황교안 씨의 그 공천 요구 때문에 결별했다는 건 완전히 그거는 그럼 뭐 정확한 사실은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황교안이 당대표 쫓겨날 뻔했어요, 사실은.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 단식으로 돌파할 때 그 단식 이벤트를 전광훈이 다 도와줘가지고 그때부터 전광훈이 잡혔는데 그 실제로 황교안은 정광훈과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 같이 끝까지 가기로.
근데 전광훈이 구속영장이 나와버린 거야. 공선법 위반으로. 네. 구속영장 나오자마자 황교안이가 이제부터 전광훈하고 아무도 전화 받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배신을 때린 거야. 황교안이 사실 문제 갖고. 그건 공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광훈은 공천을 먼저 얘기했고 황교안이 그거 알면서 같이 만났어요. 계속 전광훈하고 희덕거리고. 이제 와서 뒤통수 치는 거지 황교안이가. 야, 진짜 우리 그러니까 시대 보수를 잘 아시니까 보수 이 내막을 다 리포터잖아요.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보수 리포터. 근데 지금 전광훈은 보수 리포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 홍준표고 뭐고 다 정광훈한테 좀 도움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다. 이 본선 특히 이제 본선 가면 정광훈하고 같이 다니는 사진 하나 찍히면 끝장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도 폐기, 토사구팽을 시키는 거거든. 그게 지금 이 정광훈은 윤석열한테 SS를 쳐요. 네. 나의 선행을 하나님과 윤석열만 알아주면 된다 외치고 있는데 홍준표, 황교안, 하태경이 삼자공격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쪽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거거든. 쟤 버려라. 그래서 정광훈이 사는 길은 윤석열. 어쨌든 정광훈은 이용해 먹고 버린 그 핵심은 윤석열이에요. 근데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그 삼자 뭐 보수인지 누구인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마치 지분 있고 본인의 권유로 이 당에 들어와서 책임당원 뭐 이제 이런 역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 자꾸 내세우는데 예, 그 당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통일당.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당 같은 그런 정통파 이 당이 정당이 당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걸러내질 않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걸러낸 겁니까? 근데 안 되지 않나요? 당적이 이게 불법인데 네. 그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확인할 방법이. 한동훈이 하면 됩니다. 검찰에 얘기해서 압수수색해. 압수수색해야지 다 갖고 양쪽이다. 와. 예, 국민의힘을 딱 각 털고.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당을 털서 그럼 두개 그때는 일부러 알면서도 사실은 묵인하지 않았냐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방법이 없죠. 자유통일당에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통일당 당적을 가지면서 여기 왔을 거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미루어 있죠. 짐작하는데 알고는 있죠. 일부러 그거를 그 당시에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 하는 거가 너무 좀 내 통제권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이제는 네, 죽이려고 그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용도 폐기예요, 용도 폐기. 그렇지. 다 알고 있었고 왜 정광훈이 자유통일당을 지금 계속 운영해 오기 때문에. 근데 다만 만약에 이중당적을 들어서면요 자유통일당에서 다 그냥 징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자유통일당에서 네,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되는 네, 거예요. 없애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 거기는 그게- 없애버리니까. 근데 이제 출마를 하지 않고서는 이중당적 별로 큰 의미가 필요해요.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출마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때는 걸러요. 정광훈 씨는 아직도 이쪽 당의 당원은 아니라면서요. 그쵸? 정광훈 씨는 공선법 위반 때문에 당원 자격이 안 돼요. 아예 안 된다. 당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걸 만약에 이중당적을 한동훈이 만약 한다 이러면 김재원 꼴나는 거지. 눈치 모르고 파악 못하고 지금 윤석열이 암묵적 무기나 알아서 손절 좀 처리 좀 이렇게 자기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정강훈 정도 묻히기 싫잖아. 그런 상황인데 거기 모르고 만약에 김재원도 그런 거지. 뜬금없이 다들 도움 받은 거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임금 넘긴 당나귀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타겟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 손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광훈 알바끼는 그거 놀라운 쉽지 않죠. 알바끼였거든요. 그렇지, 교회 대개발 할 때 끝까지 알바 가가지고 500원, 600원인가 벌었잖아요. 5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버티는 힘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뭔가 주지 않으면 정광훈도 가만히 그냥 나가지 않겠죠. 그럴 때는 검찰의 힘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 그동안에 들어갈래? 그동안에 버티는 거는 검찰권 같은 그런 강력한 힘으로 누르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 이번 정권이나 이번 국민의힘당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 같은 정도는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사실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윤석열 쪽에서 이미 버렸다는 게 정광훈의 이른바 이 핵심 동지라고 하는 신일식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 그렇지. 이미 그때 버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 후원자들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버림 안 받은 것처럼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거야 정광훈이.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홍준표 다 뛰어들어서 죽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정광훈은 윤석열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살려면은 막 덤벼야 돼 윤석열.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네. 정광훈이 살려면 오히려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까면서 윤석열하고 다 까고. 막 덤비고 그 김건희하고 만났다고 몇 번 얘기했어 나한테. 그거 다 까고 막 들이받아야 돼. 근데 한광훈은 하나님하고 친구인데 뭐 못하나요? 하나님하고 친구잖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 하나 하도 감옥을 많이 왔다 갔다 해서요. 이른바 그 빵자매라 그러잖아요. 정광훈도 감옥을 안 무서워요.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는 또 핍박받는 또 이 목사의 코스프레를 또 하겠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잘 살아남는 알바기, 방법도 있네. 빵잡이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예전에도 그
사랑교회 가서도 연설하신 것도 했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본인은 성공한 정치인 말고 성공한 크리스찬 되고 싶다 이렇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어떻게 내가 보면. 그랬지만 그 용돈 좀 받아 썼을 거야. 아마. 김기현 용돈 얼마 대표가 정도인가요? 용돈은? 김기현 대표 돈 많은데. 보수 용돈은 얼마인가요, 도대체? 그- 김기현 딱 많잖아. 아 근데 이 정광훈 용돈 좀 꽤 괜찮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삥삥 뜯어가지고 네, 뜯어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보수 용돈 서열 뭐 이런 거 없어요? 정강은 제일 소위 기마이 잘 쓰고 뭐 이런 거. 정광훈이가 제일 세게 풀죠. 예. 정광훈 씨가 생각보다 이게 엄청 커요. 통이 돈이. 커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커. 남들한테 이렇게 주는 한번 거를 잡으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조인 같은 사람들은 뭐 있어도 주는데 좀 인색하거든요. 많이 인색하지 받는데 줘가지. 그렇죠. 근데 이분은 주는 거에 익숙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내가 깜짝 놀란 게 별 경력도 없는 젊은 변호사들 10명을 데려와가지고 좋은 일 쓰라고 2억씩 줬다는 거예요. 2억씩을 줬다고? 한 명당? 용돈으로. 2억씩? 2억씩 한 명당. 그게 용돈이라고? 용돈으로. 그럼 예. 저희 종교판 전두환이네. 네, 수임료도 아니고 좋은 데서 그러니까 확 모았잖아 변호사들을. 물론 다 똑바로 일하는 데는 없는데 그러니까 정강훈이 그 정도예요. 임세훈 대변인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니 매우 노영희 부러워하는 변호사가 변호사를 해야 되나? 노영희 변호사가 내가 부러워하겠네 지금. 노변님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도 2억 좀 받고 싶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정강훈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쫄깃한 맛 이거 다 심취됐을 거 아니야 그 양반들도 덕을 조금 매력 다본 있네. 거죠. 꽃기자는 좌파에서 별로 꽃기자는 이렇게 우파로 바꿔야 되는데. 생각보다 돈 주는 거에서 대가성도 없어요. 그냥 줘요. 진짜 쿨하네. 줬다가 이제 근데 열받으면 까서 문제지. 아 근데 대표님 때 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까서 문제지. 이거 주면서 뭐 해라 이런 거 문자 막 없어. 뭐라 그냥 했잖아요, 주는 문자로 거야. 야 되게 심플하다. 나중에 이제 까지 열받는 거야. 좋네. 약간 체면만 좀 구기면 되잖아. 그때 약간 가서. 창피하면 되죠. 그러고 나면 2억이 생기는데 그것도 듣보잡한테 2억씩 준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한테 20억도 줄 수 있잖아. 노변님 200억 정도 주죠. 나한테 셀럽이니까. 나 200억까지 필요 없고 20억 정도로 좀 주시면 제가 또 생각해. 가능합니까? 우리 평생 봐왔지만 진보는 일단 나는 돈을 안 줘. 아유 돈이 안 없어. 주고 만약에 돈을 준다 해도 뺏겨. 돈을 달라고 중앙상집위원회 다 요거, 모으고 요거. 아니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도 중앙상집위원회 다 모으고 절차 거치고 서류 만들고 현식이 왜 돈이 필요한가 문건 쓰고 뭐 이러다가 3달 지나고 나중에 초상집 됐을 때 돈 주려고 그래. 맞아요. 네. 아니 그 왜안 되는 거야? 그 유명한 박수종 씨도 보세요. 네. 명란김 6봉을 뭘로 줬다. 어쨌든 지금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해서 돈을 다 쓰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정강훈 씨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깨어 있네. 그리고 정강훈 그 집회할 때 의외로 또 칭찬인데. 집회할 때 올라가는 그 신부님들 스님들 거의 수천만 원대 개런티 받고 올라. 아 진짜요? 종교통합까지 하네. 종교통합 때. 개런티를 준다고. 근데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왜냐면 이 그것만으로? 목사 기독교 집회니까 자기는 이 종교통합 지도자를 꿈꾸기 때문에 신부 옷 입고 스님 옷 입고 올라가면요 개런티가 수천만 원대. 프리미엄 더 주고. 어마어마해. 우리는 촛불 집에 올라가면 아니 저는 못 보면 진짜 돈 내고 나가죠. 내고 나가요. 만진 걸 또 이제 부르잖아. 저는 앞으로 이제 좌우 중독 통합 집회 웨딩 드레스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얀 김재원이 거. 몰랐던 게 있는데요. 김재원이 우파 통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통일도 하려고 했던. 김재원이 다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스님을 그때 하면 5명을 올려버렸어요. 올려서 근데 그 중에 조규정 스님도 있어. 딱 스님들 깔아놓은 다음에 오늘부터 이분들 기독교로 됐어요? 개종됐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안 됐지. 그냥 돈 주고 이 스님들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그 중에 스님 한 명이 고소했어 정광훈 사기. 아니 그러면 스님들 말 안 하고 그냥 여만 미소만 지고 돈은 받았고 할 말은 없고 이러다 내려오는 거구나. 그 중에 한 명 열받아 고소하고. 고소했는데 또 고소하다가 이제 또 협의가 돼서 다시 무대 올라가서 화해야 화해해서 치유.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그 스님이 정광훈은 석가모님의 재림입니다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라며요. 기독교인데 왜 그래 갑자기? 석방을 가셨어? 아니 다 이제 같이 스님 놀아, 보고 다 같이 놀아. 석가모니 뭐 하나님 다 같이 놀아. 그래 아니 스님 하늘에서. 보고 개종했다고 한 기독교인이다 하니까 자기도 석가모니라고 한 거지. 아니 근데 나도 이제 어제 김영민 목사 와서 처음 알았는데 석가모니는 이렇게 재림하고 부활하는 존재가 아닌데 아니지. 그치 보리스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해탈을 득도하시고. 했네, 해탈을. 네. 살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살이 말을- 나오고. 그 말을 살이 듣고 여기서 나와요? 살이 나오고. 아, 살이. 좋다고 웃고 있더만. 살인 여기서 나와요. 살은 뭐 살은 온몸에 나옵니다. 아이, 어쨌든 정강훈 아우, 씨하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윤석열하고 싸울 거라고 봐요. 지금 방법이 정광훈 없어요. 씨가? 네, 당연히 답이 없고 이제 윤석열하고 싸우려면 저한테 이제 찾아와야 돼요. 요새 대표님 그럼 우리 좌우 중독 합작에 저는 정강도 이제 끼는 겁니까? 윤석열과 싸움을 저도 전면적으로 했는데 정광훈은 이제 돌격대로 내보내야죠. 이제. 예.
이야. 좌우중도 합작이 아 그러면 엄청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큰일이네. 지금 정강훈 씨를 돌격대로 내보낸다는 거는 두 분 관계가 좀 개선됐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개선은 아닌데 뭐 네. 저하고 정광훈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그 정도는 서로 괜찮아요? 삼총사잖아, 삼총사. 근데 솔직히 저는 정강훈 씨 싫거든요. 아니 만나보면 괜찮을 거예요. 아, 근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권력에는 거의 꼬랑지를 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무슨 상황을 보면 권력을 그런데 무서워하는데. 지금 퇴로를 안 주고 너무 세게 밟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정광훈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열어줘야 되는데 완전 끝장을 내야 되니까 지금. 그렇죠. 하여튼 정강훈 목사는 어떻게 변 대표님이랑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저 일지 말지. 진로지도. 좌우중도 합작에. 근데 이건 저희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좌우중도 합작은. 이쪽에 대로냐 정광훈 따로 집회하면 돼요. 자기끼리 이소를 터진 집회 따로 하면 아니 돼요. 그 양반 뭘 해도 그렇게 쓰임새가 있는 분인가? 아 신기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정광훈 이준석작을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정도의 그 쓰임새 있는 사람이지. 왁자지껄에 한번 모시고 와봐요. 그럴 수 있고. 아 진짜? 야 이거 5년 괜찮은데요? 내내 광화문에서 문재인 어디 죽이는 노디씨 한번 같이 노디씨 한번 왔으면 좋겠네.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 정광훈 이제 이 격정 토론 나는 김건희에게 이렇게 당했다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괜찮아요. 좋습니다. 약속하나요? 강신업은. 됐어요. 예. 강신업. 강신업은 강신업은 정광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요새 조용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막 강신업? 외치는데 울림이 적어. 울림 적어요? 요즘 강신업에서 활동하긴 해요. 열심히 하는데 울림이 적어. 아 유튜브로. 네. 그거 뭐 저 본인도 뭐 그 김건희 씨도 손절하려고 하고 얘기한 것처럼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2억 같은 것도 못 받는 그런 서열인데 그거 되겠냐고. 근데 강신업 변호사가 혹시나 이렇게 이 화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이 뒤돌아본 화분. 화보? 네. 아, 뿌렸을까요? 안 뿌렸을까요? 아니야 강신업? 그거는 네. 거기서 뿌린 게 아니에요. 팬클럽이잖아 원래는. 김건희 실에서 뿌렸다고 나왔잖아요. 김건희 실. 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뿌리시니까 항상.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실에서 뿌렸고 더 이상은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게 없는 연결한다고 걸로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끝나 보네요. 손절하고 싶어 네, 하죠. 끝나 보네요. 예. 야, 냅두세요. 계속 올리라고. 네, 계속 이제 올리는 게 어제- 유의하지. 안 올리는 것보다야. 어제가 식목일이지만 또 재보궐이었습니다. 예. 전주랑 예, 예. 여러 군데서 있는데 예. 어떻게? 방금 얘기 다 했잖아. 얘기 다 했어요. 전주만 했지. 예. 전주 했죠. 예. 근데 뭐 울산 울산이 지금 문제, 끝났죠. 울산이 문제인 거죠. 울산이. 예, 울산은 뭐 김기현. 예. 네. 뭐 교육관부터 해서 참패했고. 다 참패했죠. 예. 자, 그런데 기여한 사람이 또 결과적으로는 조수진 씨 아니겠습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네. 밥 한 고기씩 다 먹어라. 아, 그쵸. 예, 예. 많은 기회였죠. 네, 우리 맞습니다. 임세현 대변님도 식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통 이제 여성이 밥을 많이 안 먹긴 해요. 근데 그걸 약간 비하하듯이 야 니네가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싹싹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특정해서 딱 한 게 되게 여성의 영리를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네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무식하게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냐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모욕적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칼로리 맞아요. 쌀이 칼로리도 낮고 몸에 좋은 것도 되게 맞고요. 저 되게 밥 좋아하는데 약간 탄수화물 중독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건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했잖아. 또 밥 한 심지어. 공기 다 먹기 운동은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캠페인은 돼요. 네. 그렇죠. 밥 공기가 나왔어. 근데 다 안 먹었어. 그럼 재활용해요? 그거 갖다가? 어쩔 아무 상관없잖아. 저 우리 할당제를 내야지. 10대, 20대는 3공기. 30대, 40대는 2공기. 50대는 1.5. 이렇게 하면 할당제는 돼요. 아니면 무슨 뭐 식당에서 공깃밥 추가로 시키는 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아, 이런 거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브레인스토밍 뇌가 태풍을 일으켜서 나온 얘기가 이 정도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최고위라는 사람들이 나 술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입이 꼬이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네. 민생은 아무 생각이 없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이 잘 보일까? 이 생각만 하니까 요따오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KBS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단독 거예요. 보도로 말이 돼요? 네. 이게 무슨 단독이 밥 한 공기를 냉면 그릇에 먹든지 야. 여기다가 먹든지 이거 무슨 어떻게 빵? 알아 우리가 한 아니, 공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왜 자살 방지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나왔잖아. 똑같아요. 그 예. 2탄으로 봐요. 그 수준으로 보는 거고. 쌀이 많이 남아? 많이 먹으면 되잖아. 그쵸? 국민들이 안 처먹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쌀이 많은 나라, 훌륭한 나라에서 왜 안 처먹어? 그러니까 이따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가 속값이 떨어졌다고 네, 했잖아요. 네. 소 다 먹어 치워버리면 돼. 정말 그 단순한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좀비식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분양 안 되고 많잖아.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아니 아파트도 분양 안 되는 건 그 정부가 정도 다 아닙니까 한대요. 수준이. 정부가 또 산대요. 아파트 분양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미분양 쌀만. 산 게 한 20도 그 되더라고요. 아예 그 진중거리처럼 이런 넘은 노인들을 왜 세금 들여서 먹여 살려야 되냐? 헛돈 쓰지 말자. 이게 더 진중권도 왜 망원 화끈하지? 그것도 망언이죠. 진중권은 사과를 했는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의 무슨 뭐 진위가 왜곡되면 아니 진위가 딱 그거던데? 맨날 들은 사람만 잘못이니까. 그쪽을 사람들한테 뭘 맞아요. 아무리 다시 봐도 이름 먹은 사람 노인들을 왜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냐 이거던데 아무리 봐도 진위가 잘못된 게 나올 게 없던데. 근데 그 내부에 좌파 진중권 자기 말로 자기 레드라 그러고 사회주의자라 그러는데 난 사회주의자가 저렇게 노인 복지를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거 완전히 저는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그 여러 이제 그 빌런이나 내부에 이제 선수들이 있지만 진중권도 그렇게 한 거예요. 70대 이상층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최고 지지 기반 아니야.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하면 같이 뭐 예를 들어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부에서는 지지율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조수진뿐 아니라 진중권까지 다. 그래서 3대 3망원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 뭐 한덕수, 조수진, 그다음 김재원 이래가지고 뜨더라고 3망원이.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독도는 우리 땅이 절대 아니다. 그거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본심이 그거 확 어떻게 나오고, 생각하십니까? 본심이 확 나오. 네. 아니 뭐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면 독도가 우리 땅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부터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오더를 내리면 네. 그 오더의 영역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이 딱 갖춰진 내용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말할 때마다 이상한 얘기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퍼줬으니 퍼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일본 언론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 너무한다. 외교라는 게 51대 49인데 싹 빼서 우리가 완전히 외교를 이겨버리면 좀 민망하다. 윤이 가가지고 이거 설득시킬 수 있겠냐 국민을. 그러니까 조금만 좀 더 줘라. 이런 얘기가 일본 언론에서 나와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말로 그 지금 뭐 윤 대통령 외교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외교 관련해가지고 지금 역대 대통령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네. 퍼센테이지 나왔는데 현역 대통령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25% 정도 나왔었고요.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을 잡았을 때 외교 안보 관련해서 훨씬 더 성취도가 높았고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순서예요. 순서대로. 네,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또 순방을 또 가시잖아요. 이번에 걱정되는 영역이 많은데 그래서 국민들도 이번에 뭐 IRA나 반도체법 이런 거 어떻게 얼마나 또 뜯겨버리고 이러냐 부분도 있습니다. 블랙핑크 사건도 다 덮여졌지만 어떻게 순방이 매번 블랙핑크, 오므라이스 뭐 막 등등으로 다 덮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되는 영역이 있어요. 또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다른 이슈, 미국 가서 좀 이슈라는 게 지금 의도적으로 국내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가서 그림까지 붙여야 되는데 전혀 안 만들잖아요, 이슈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들잖아.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슈를 만들어 봐봤자 네. 거기 가서 깨져올 것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울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슈가 더 생기면서 국민들이 더 화를 많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는 이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RA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현상 유지를 하자. 이게 제가 보기엔 기조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미국 측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이권 찾을 것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없어요. 다 덮어버리고 네, 엎어요. 네. 아마 저 미국하고 그 무슨 뭐 핵 자산 같은 거 해가 립 뭐, 서비스로 아마 네네네. 미국 핵 자산을 절대 공유 안 해요 한국이나. 그건 장난 안 해주겠죠.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사기 쳐가지고 그거 하나 노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안보가 확 다가오잖아요. 오히려 그 이른바 노인층에 대해서는 사실 IRA나 반도체나 안 포기한 와닿거든요. 것 같고, 예,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핵 확 와닿으니까 그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미국에서 사실은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몇몇 나라에서만 공유하는 거지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뭔가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 대통령이 하는 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바라지도 않는 얘기인 것이고 미국 근데 의회도 이제 사실은 되게 싫어해요. 그거를 이제 양해를 받겠죠. 나 한국 국민한테 이게 사기 칠 테니까. 말로만. 그냥 넘어가 달라. 말로만 요걸 하겠죠. 요걸. 아, 외교는 그렇게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맞아요. 너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이렇게 해석할 게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상식적으로 그래, 어느 정도 요즘은 상황이 수준이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다 언론에 나와요.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문제 제기한 게 오커스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미국, 영국, 호주인데 미국, 영국이 호주한테 핵 잠수함한테 핵 잠수함에 핵 연료를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핵 연료를 줘? 네 핵 확산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서 왜 호주는 주는 거야? 너 호주 주고 나서 북한한테 이란한테 할 얘기 있겠어? 이런 얘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런 나라들만 예를 들면 공유하는 거예요. 한국한테 핵을 준다? 예를 들면 핵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억지력을 만들어 준다?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잠수함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우리 왔잖아. 그럼 됐지? 전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핵 그러니까 할 억지력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지. 핵이라는 것은 한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겸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상이 감히. 올상 어디 감히 겸상을 해. 거기 윤석열이 가서 그 얘기한다는 게 코미디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끝없는 자발적 조공 외교를 계속 갖다 바치는 거잖아. 이 정도 하면 가서 좀 면 좀 서게 몇 마디 해주세요. 그거 주워 가지고 들고 와서 국민 속이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복사판이 될 것인데 어느 정도로 들고 와서 우리 국민한테 면 서게 할 건가? 요 정도 외에는 그 바운더리가 그 이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화나는 게 일본은 재처리를 해요. 재처리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핵 물질을 통해서 핵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립 서비스인 것이고 다 중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자기가 얘기 들어오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까보십시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이 엄청난 문제들 맞아. 거의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더미. 그렇지. 이걸 어떻게 이건 개인이 치울 수 없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 제가 볼 때 진짜 모른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면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인데 내가 좀 얘기하면 잘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내가 좋아하는 나라인데 좀 얘기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아이고. 선의로 외교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 옛날에 좋은 세상이 됐겠죠.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 진짜 말씀하신 거 검사 시절 때 무슨 스폰서 상대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건 하나 봐주면은 뭐 잘해주겠지. 딱 술 한잔 더 따라주고 뭐 이렇게 딜이 되는 자기가 지금 이 거부권도 남발할 거잖아. 앞으로 이제 양국부터 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국민이 자기를 거부한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여전히 검사고 여당은 피해자고 야당은 가해자, 피의자 내지 이거 잡아서 조져야 될 놈들. 그리고 국민은 그냥 방청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은 배심원이죠. 지금 엄격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차후에 지금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될까? 하와이로 가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방법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네. 근데 현실적으로 서핑 USA로 가야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양국관리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 여론에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아마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첩첩선직 남아있는 이 법안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를 못해요. 현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게다가 지금 이번에 요즘에 민심이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금요일 날 나온 것들 다 살펴보면 30대 초반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나는 뭐 1%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론이 안 좋게 나간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같은 경우 텃밭에서 지금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 현재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젠 입을 열고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번 기회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이제 새롭게 이제 뭔가 좀 도약해 볼 수 있는 그런 밑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조금 달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이 꽃놀이패에 지금 취해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옆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런 걸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으나
보세요. 한동훈 장관 편의점 한동훈 이번에 그 패러디 나오거든요. 제가 언제 게다가 부산 멕시코에서 예, 또 술 먹고 같이 나오는 충신이 사진. 아무도 없죠. 거기 보면 조직 폭력배들이 쫙 도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 나와가지고 하는 거 사진 보셨잖아요. 조폭이야 진짜.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앙일보에 네, 이재호하고 김무성을 등장시켜서 엄청 크게 한마디로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재호, 김무성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좀 판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니까 손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각성의 시간이 될 거냐 아니면 원래대로 이 곤조의 시간으로 갈 거냐 계속 불고로 갈 거냐 여기에 이제 자기 운명이 달린 건데 한 측면은 총선을 예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정도 가시면 곤란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충신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 김무성의 이 스타일은 뻔해요. 이 둘은 무조건 내각제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편안하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대가로 권력 내놔. 너는 밖에만 다녀. 내 치 우리가 할게. 이제 이 거래를 치려고 조중동과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거래가 되면은 사실상 이제 집권 세력이 바뀌는 겁니다. 윤석열에서 이재호, 김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가 안 되면은 이거는 판 깨져서 분당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제 30% 초반 중반만 얘기하는데 다 60%가 넘어가요. 부정평가가. 그렇죠. 예. 이 얘기 뭐냐면 중간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거나 좋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중도층 같은 경우도 이미 입장을 정했다는 거거든요. 야, 윤석열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미 내년 요번에 어제 오늘 다 나왔잖아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야당을 찍겠다 55%, 그다음에 한 40% 정도가 여당을 찍겠다. 그러니까 15%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조화돼가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여당한테 매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또 오해해서 야당은 이렇게 가면 가만히 있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기 큰일이죠. 전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구제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서울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네. 서울은 되게 유동성이 되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만 다른 인천, 경기에 비해서 격차가 매우 좁아요. 그다음에 20대만 완전히 출렁거리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선거구제 바꾸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정책을 조금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서울 상황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사실은 그 안산 그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구 그분이 될 것이냐 사실은 두 개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수도권을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는 그쪽을 될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친윤이라고 하면서도 특히 대구에 있는 그분을 이번에 원내대표로 뽑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정말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더 그쪽에서는 좀 심하게 봐야 저거는 이제 저거는 윤석열 쓰는 대구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틈만 나면 대구로 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 경북이 보수의 성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자기들이 잡겠다. 특히 김건희 앞장서가지고 그렇죠. 가서 서문시장의 안방 주인 노력하겠다 그러는데 대구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은 관계 없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대구 경북이 배출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야. 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이. 저런 식으로 자꾸 대구에 기대면 기댈수록 나중에 그 먹히는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고 난 다음에 대구 쪽에 있는 분들이 이분을 지지하는 정도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심평 변호사가 얼마나 거기서 가슴이 아팠으면 이분이 그만해라, 대구에 좀. 계신 분이잖아.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만해라, 니들 네가 안 대구하고 된다. 관계 없는데 왜 자꾸 대구에 기대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계속 아들 들고 밀어붙여. 그랬더니 아들 들이받았을 김건희 씨가 손절을 해버리죠. 김건희 씨가 인간토리라는 분이 희한하죠. 심평은 추원을 했는데 손절을 해. 아니 그러니까 골 때리는 나는 거예요. 그것도 김건희 그 이용 움직인 것도 그 당에 그냥 아작을 내버. 변화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게 심평 입장에서는 나름 우국중정으로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한 대 때리니까 판단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화가 못 되는 거고 또 대구 쪽에서는 이게 무슨 대구 대통령이야? 왜 툭하면 겨들어오고 지랄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가 오는 건 말이 돼. 자기 지역구고 맞고 사실 또 거기도 보수 성향이 강하고 지금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우리 이제 87년 뭐 이럴 때 이제 시위하거나 하면 제가 시위 주도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가면 상인들이 시칼 들고 나왔어.
아, 데모한다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이 빨리 와야만 안전한 거야. 경찰이 오면 구속이지만 이거 살해가 당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변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박근혜 사진만 하나 올려놔도 알 거야. 변희재 대표 같은 사람이 박근혜 사진 들고 가만 서 있어. 그럼 알 거야. 이 정권이 자기들하고 아니라는 거, 적이라는 걸 알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계속 가는 게 예전에 이제 그 건설사 대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선배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검찰 수사관하고 할 때 검사로 초임으로 와서 잔치 벌리고 대구 수성구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 대구 그쪽은 어떤 그 범죄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살인 뭐 이 정도 아니면 다 봐줘요. 친하게.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대구하고 사실 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뭘 더 먹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윤재욱 이제 TK 정서를 이제 자기도 당선돼야 되니까 네. 아마 윤재욱한테 뒤통수 맞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윤석열. 아유, 대구 서문시장 그 분들도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오히려 왜냐면 오면 거기 안보도 그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눈치 없이 6번이나 왔다 갔다 그렇지. 들이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앞에서 말을 못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뒤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술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광고를 드리려고 해요. 에이,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에이, 술 게임입니다. 방송 뭐하나? 술나 먹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 국가 원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냐? 술. 그래서 술 깨게 해드려야 술 게임을 되는데.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매우 위험하죠. 네이버 평점 4.9 검증됐다. 임상시험도 됐다. 임상시험 누가 됐냐? 변희재. 인쇄, 안진걸 다 임상됐다. 모델이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술게임의 진정 효과는 음주 후에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음주 후에 드셔야지 이게 발현되지 음주 전에 먹으면 마구 들어간다, 술이.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40대와 50의 차이가 50에 졌어요, 벌써? 이제 50이 됐는데 몰랐어. 45세까지만 해도 어려워요. 3일 연장 술이 가능했는데 50은 3일 연장이 안 돼요. 근데 요걸 쓰니까 3일 연장이 됐어요. 3일 연장. 변희재 3일 천하설. 술 게임으로 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일단 한번 드셔보셔라 보시는데, 라는 거죠. 술을 술자리 끝나고 집에 가서 하나 먹고 아침에 하나 먹으면 완벽해. 그럼 다음날 똑같이 또 마실 수가 있어요. 세 사람으로. 네, 똑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제가 있는 오늘 이제 다시 3일 연장을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도전하시고. 3일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드시게 하고 또 모시러 가겠습니다. 술 드시러. 아니, 그러니까 네. 잘 먹으면 좋고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되지. 무한대로 들어간다. 괴물로 폭주할 수 있어. 무한대로 들어간다. 뒤쪽에 네. 먹으면 굉장히 네, 리프레시. 먹고 괜찮습니다. 다음날 아침 먹고. 네.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그 국정 난맥의 핵심이 숙지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숙지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거를 좀 보내드리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산에다가. 네, 맞아. 그래서 그래야 돼. 보내드리는 거 심각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검색창에 영한 네이처를 검색해 주시고요. 아니면 주문 전화 031-323-2559 주문 가능합니다. 이거 중간에 일단 먹어도 임상 실험이 가능. 불법은 아니죠? 중간에 먹어도. 구속되지 불법은 않아요. 아니죠? 네, 더 괜찮아. 마시- 더 마시는 언제 거죠. 드시면 됩니다. 압수색 들어올까봐. 술 끌고 다시 마시는 거랑 똑같은 왜 거죠.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변 대표님 일단 임상시험 했다. 이분을 통해서 이 덩치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초기 광고기 때문에 한가마 좀 먹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제가 살아있는 걸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이게 굉장히 한 10여 년 전부터 초기 광고였거든. 팟캐스트 때부터. 이게 여러 개가 있었으나 많은 제품들이 조금 명멸해 가고 이 제품은 끝까지 남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가마 좀 먹었단 말이에요.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이 아니고 술게 하나 더 먹기 운동이에요. 막자 생기는 좋아요. 성공한 제품이란. 그래서 제가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벌써 언빌리버블 한 사실. 자, 네. 그러니까 이게 인체 실험을 한 배우분이야, 거네. 배우분. 결과적으로 인체 배우, 실험을 배우.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스스로 마루따가 되니까. 그러니까 배우잖아요, 배우. 예. 배우분인데 얼굴이 칙칙해. 선크림을 안 발랐어. 아니 그러니까 나 칙칙한 역할만 들어오더라고. 뭐 시계, 그러니까 도둑놈, 맨날 뭐 살인자. 살인자는 안 했어. 살인자. 그치. 시계, 좀비 뭐 이런 거 그렇죠. 계속. 살인자 어울릴 것 같은데. 건조 부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제일 문제점은 이 배역 중에 고위직을 못 해봤어요. 고이직 얼굴 아니에요. 시차층 뭐 이런 거. 난 나름 뭐 글도 아는 사람인데
아니, 제작자들이 말이야 꼭 이게 서민적인 역할을 시키더라고. 이제부터 권력적인 시키더라고. 고위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발라보겠습니다. 네. 제 글램무어라는 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아.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 안 바르셨어. 그러니까 칙칙하니까 맨날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탁 현상이 없는 차단제입니다. 네. 이거 발라보시고. 저 얼굴 하얀 거 보이시죠? 저는. 봐봐. 발라서 그런 거예요. 술 때문에 허옇게 뜨신 거 아닙니까? 주로 술 게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술겜을 애용합니다 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용한다. 임세훈 소장님은 술 게임, 저는 선크림으로 가겠습니다. 저 두 분 방송하시면 되게 재밌겠는데요. 이름 선크림이에요. 자, 글램무어 우리 글램무어 선크림이고요. 오직 스픽스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가 저거 왔습니다.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나 가격에 2개를 드리고 2개 구매하시면 2개 더 드리는 행사가 있으니까 놓치지 발랐어. 마시고 또 네이버에 스픽스 글램무어 검색해 주시길 여러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선크림을 하는 갑자기 하얘졌어. 엽기적인 오, 좀 밝아졌습니까? 하얘졌습니다. 고위직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바르셔야 돼. 예. 안진걸의 심정으로 말 데미모어가 잘해. 아니다. 글램모어다. 글램무어입니다. 글램무어. 예. 글램무어. 네. 그 하얀 피부의 비결 글램무어입니다. 한번 변희재 대표도 발라보세요. 아까부터 다 좀 바르죠 뭐. 아니, 눈독을 저 토요일 날 그 들이시는데 전주 유세하다가 엄청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탄 코디 거는 분이 약간 계셔요. 근데 아니 이미 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오 안경 벗었어. 오 대박. 아니 그 넓은 얼굴에 너무 작게 좀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발라, 더 많이 밝아졌어. 야 진짜 우리 광고에 너무 진짜 이거 진심이다 가져가서 진짜. 이제 진짜 또- 진심이다. 야 아니 정광훈 옆에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 이형 용돈 준다는데. 아니 이렇게 야, 광고 진심인 이 방송 있습니까? 진짜 진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 글래머 선크림은 연꽃 추출물로 만들었대요. 네. 근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하지만 방송에서 이 제품을 선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고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순수한 그런 그 후기 쓰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다 믿음이 가잖아요. 이게 네. 광고나 설득 심리학에서 기본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제가 그래서 후기를 살펴봤더니 후기가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특히 지금 1+1 또 2+2 지금 행사하거든요. 이게 스픽스에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한번 것처럼 해주시면 저기 좋겠어요. 진흙에서 연꽃이 지금 피우고 계시잖아요. 진흙에서 제가- 연꽃이. 점점 하얘지고 있어. 저걸 가져가 보도록 하고 눈독을 많이 들이시는데. 지금 뭐 굉장히 표정까지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체 어떤 금액도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그러네. 좋아지고 아무래도 촛불 시민 여러분들은 꼭 가져야 될 그렇죠. 거. 앞으로 네. 이제 앞으로 시기 현장에 많이 나가니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날이 조금 너무 지금 더워지니까 네. 햇빛을 차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했었던 이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겨울에는 그 방열 조끼가 있어요. 이게 보조 배터리만 꽂으면 따뜻해집니다. 근데 시기가 지났잖아. 이제 선크림이야. 그리고 가을 되면 또 다시 그거 하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꼭 필수품 가정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크림이 있어야 촛불 집회 가능하다. 네. 방열 조끼는 아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기 때문에 아실 거고 일단 선크림은 매우 이제 유용하다라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변희재 그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 없다. 선크림은 방열 조끼 해보셨나요? 겨울 전에 끝나겠죠. 끝나겠어요. 네. 겨울 전에 끝납니다. 끝난 데잖아.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내 이제 대표 선크림의 끝났네. 시기가 닿다. 겨울이 끝나다는 얘기죠. 아니, 겨울 가기 전에 엔딩 한답니다. 이 정권이.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저희 좌우중도 합작에서 꼭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근데 보니까 더 아실 것 같아요. 카투사 나온 분 여기 있잖아요. 그 우리 대표님 영어로 연설하시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쟤도 잘 읽을까? 읽으면 되는 프롬프트 거예요. 파일 프롬프트 아주 시스템. 읽으면 되는 ABC는 알 거 아니에요? 한글로 이렇게 써질 그 프롬프트가? 한글을 써. 야, 그거 확인해봐야 돼. I am 그건 확인해봐야 아니 돼. ABC는 읽을 수 있겠지. I am 프레지던트 코리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근데 그게 굳이 우리 좋은 말 있는데 가서 굳이 근데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공 그거 차원인가? 조공이야. 글쎄 그게 뭐 발음은 이제 미국식이랑 워낙 영어는 달라서 뭐 인도식도 그거 한데 네. 근데 또박또박은 잘 읽어야 되거든. 또박또박. 근데 또박또박 못 읽으면 짜증 나지 안 들려가지고. 이제. 아니 이렇게 중간에 커주겠죠 이렇게. 프롬프트에 쫙 여기 끊어서 읽으세요. ABC는 잘 읽어야 되거든. 발음을 굴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독일어식으로 친절하게? 하면 되지. 독일어식이 제일 잘 들려요. I am 프레지던트 그 독일어식이 제일 잘 들려.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 코리아 이렇게. 어토믹. 카투사만 하더라도 인종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영어가 다 다르거든. 그거 뭐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뭐 무슨 뭐 어디 뭐
필리핀 같이 음악이 들어오면요, 막 정말 다 달라. 근데 대통령은 부동신데 우리 예전에 연설하실 때도 보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좀 되게 불편하게 갔잖아요. 도리도리하다.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윤 대통령 보고 우리 의회를 그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네. 우리 의회를 그렇게 그렇죠. 욕해놓고 욕해놓고는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뭐 영어 연설한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지금 비난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그런 식으로 또 발음 아그레시브 막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아, 저는 국내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영어 단어를 많이 그거는 활용을 내가 해서. 보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는 거를 가장 편안하게 들으면 또 인종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영화 써도.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씨가 영화 연설하는 게 그냥 또박또박 읽거든, 한국말처럼. 그러면 돼요, 그렇게.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엄청 또박또박하잖아요. 그 사람 영어는 네. 사실 이제 영어를 정말 못하는 총장은 유명했죠. 영어 안 되는 잘 사람으로. 못하는.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 되는데 그거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또 솔직하게. 근데 우리 한국과의 원수가 우리나라 말 말고 그 영어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있었나요? 옛날에 있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가서 영어로 그냥 쓸어버린 그러니까 그 바로 그거예요. 이승만 사실 미국 대통령 사람이야. 때는 옛날에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던 그 시기에 그렇게 영어를 하기 필요했다고 쳐요. 근데 지금은 2023년이잖아. 뭐 맞아요. 특별하게 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전혀 어떻게 없어요. 하고 이렇게 국격이 복수도 있는데. 해주면 되는데. 맞아요. 아니, 넷플릭스가 그래. 한국 그 항상 1등인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지금 네. 프랑스도 그렇고 제2외국어 한다고 하고 그 배우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가서 영어를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얘기한다고 무슨 자관 받을 일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돈 뺏길 일밖에 없죠. 지나친 너무 미국이 계속 방위비도 내라 반도체도 뭐라 계속 쇼부 들어오고 이런 판인데 거기서 말라고 왜 이렇게 하는지 당당하게 해야 되고 또 역으로 따지면 미국에도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야린 사람을 앞에서 보고 그걸 들어준다는 게 미국에도 자존심 지키세요. 우리 욕했던 인간 아닙니까? 그거 영어로 해봐요. 그걸 영어를 못하겠네. 프롬프트가 왜 스피스에서는 없어요? 그건 내가 모르는 것 같잖아. 비키어풀 이렇게 이 과연! 손이 딱 치라고. 하여튼 아이고 뭐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나친 사대주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번 모르겠어요. 영어로 연설을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는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태어나서. 네, 영어를 한 적 있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대 나가는데. 한글 제대로 못하지 않아요? 그 뭐를 주어 동사 못 맞추는데. 그때 영어 과목 없죠? 아니 원래 있어도 없었대, 영어. 사법시험 통과했어. 그러니까 옛날 그 사법시험하고 중간 사법시험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 약간 틀리는데 아마 그분 때는 있었을 거예요. 그 필기였을 거고, 아마. 아, 그럼 당연히 해와는 그렇죠. 아니지. 필기. 같은 대학 아니죠. 출신 아니십니까, 대표님? 아니, 전 어떡하세요?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영어로 했어요. 네. 못 알아들어? 의회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응. 받아온 게 없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럼 가서 예를 들면 또 다 퍼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포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인데 맞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 중국 투자 부분이더라고요. 네. 삼성이 한 40% 정도 팹과 더 생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50%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레버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해나 다양한 방법들의 내용들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후에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네. 수출의 20% 정도가 반도체니까. 근데 가서 그것도 아무것도 받아오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가서 영어로 다 해주고 오고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넌 일본에 가나 미국 일관성은 있네 이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저도 아까 남배우께서 말씀하신 국적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장은 미국 사람한테 호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는 건 제가 볼 땐 진짜 비굴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비굴한 거예요? 우리 배우들도 넷플릭스 가가지고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당당하게 하죠. 한국말 합니다. 네. 특히 거기다 뭐 경상도 말까지 바로 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보시죠.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네. 이래 나온다고요? 투를 이번 7월부터 찍습니다. 캐스팅 거기 되신 거예요? 나가세요?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캐스팅 되신 건 전체 아니지만. 1등이 그렇다고. 본인 아니다. 이분들이 아직 많이 안 나가네. 됐고. 네. 많이 나가시네. 그 감독님한테 잘 보이면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만 명이 지금 오디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갔어요. 오디션에 나가시긴 아, 그건 다 했습니다. 오디션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2차 정도 통과를 했습니다. 무슨 역할로? 아유, 축하드려요. 무슨 역할로? 그건 모르죠. 뭐 죽겠죠 뭐.
빨리 주는 역할. 아 혹시 가면 쓰고 가면 쓰고서 아, 어디 안 나오는 거 이번 아니에요? 투에는 제가 알기로 가면족들이 중심으로 이병헌 씨하고 이쪽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찰 이야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가면 쓰는 설마 걸로. 예를 들어 결승되는데 무화꽃이 피어서 탕 이러진 않겠죠. 이병헌 씨 친구로 나왔으면 이병헌 씨의 친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말 안 하고 뭐 있나 이정재 씨 친구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내 친구 시작하자마자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배우가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역할은 사극에서는 넷입니다. 넷이. 왜 임금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 아. 그럼 말을 안 해도 돼. 사극에서 네, 대사를 안 해도 돼. 가만히 있다가 밖이 춥사옵니다. 곧불 들리실까 걱정이 옵니다. 네. 이거 말고 할 게 없거든. 근데 회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임금 옆에 얼쩡거리기만 하면 돼. 아. 그러니까 영의정은 바로 사약 받을 수가 있지만 내신 사약 안 받거든. 그렇죠. 근데 내시 옆에 있으면 회차가 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장재원이네요. 장재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집에서 얼쩡거리던데 보니까. 사극에서도 핵관이 중요합니다. 핵관. 결국은 핵관이다. 핵관, 문제는. 내시가 중요해요. 네, 다음 총선은 핵관을 물리치는 총선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총선.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다 존경하는 저희 셀럽분들 오셔가지고 오늘 토요일 밤이 풍성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끝이 되니까 진행 정말 잘하시네요. 얘 좀 깨거든요. 술겜! 술깨 약간 먹었어요. 아, 우리 임세현 소장 깨고 술맛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술깨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 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